네,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이어서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받으면서 사실상 당 대표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 내용과 그 파장을 김현아 전 국회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원포인트 사안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6개월 당원권 정지됐고요. 이번에 1년이 됐습니다. 지난번에는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6개월을 받았고 이번에 추가 1년. 제명이나 탈당이나 당원권 정지나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어쨌든 추가 1년이 된 거잖아요. 총 합쳐서 1년 6개월. 네.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세요?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징계 수위가 좀 낮았다고 판단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징계와 또 가처분 결정 모두가 사실 우리가 예측했던 시기와 내용들이 다 엇갈려서 네. 저도 어젯밤에 이 두 결정을 연달아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정말 밤에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항상 모든 걸 다 예단할 수가 없구나. 먼저 윤리위의 윤리위원장님의 임기가 10월 14일로 이제 예견이 되면서 그 전에 끝낼 것이다. 그래서 10월 6일 날 어제 윤리위를 먼저 여는 것이다. 또는 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결정이 법원에서 또 윤리 판결을 보고 내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서로 눈치 본다고 해서 결정됐던 것들은 윤리위가 먼저 결정이 되고 윤리의 판결을 보고 법원이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사실 어제 이제 공교롭게 나왔고 가처분 인용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처음 가처분 신청을 할 때는 이준석 당대표의 요청이 기각될 거다라고 했는데 인용이 됐고 그 이후에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이번에는 또 재판부를 좀 배척해달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요청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재판부가 바뀌지 않는데 또 이게 판결이 바뀌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또 판결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많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 혼동이 되실 것 같은데 저도 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일단 윤리위의 입장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별로 개의치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당초 윤리위원장의 임기가 14일이었다가 하루 전날 임기를 연장을 했죠. 네, 그러면서 저희는 어느 정도 윤리위원장의 당초의 어떤 생각대로 또 어제 멘트도 하셨는데 본인은 미리 결과를 결정해 둔 것이 아니라 당원과 당규에 따라서 원리 원칙을 지켰다라고 하시는데 그런 측면에서 진행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국에. 이제 이 전 대표는 2024년 1월까지 당원권 정지 징계가 됐습니다. 징계 기간이 당대표 임기보다도 길어졌고 뭐 차기 전당대회도 사실상 출마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요. 하지만 2024년 4월 총선은 이론적으로 가능하기는 한 거잖아요, 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치에서는 불가능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끝까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전당대회 날짜가 명시된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전당대회가 내년 1월 정도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당대표의 징계로 보면 당대표의 출마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총선은 이제 2024년 4월에 총선이 이루어지고 공천이 이제 한 12월에서 1월이 지나야 되는데 저는 그때쯤 되면 보통 당원권 정지가 다 기간만큼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 전에 당의 어떤 상황 변화에 따라서 조기에 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해진 만큼 연수를 다 채워서 당원권 정지에 대한 효력을 끝까지 제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드러난 수치로만 보면 당대표 도전은 불가능하지만 총선에 대한 도전은 완전히 막아놓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네, 이 전 대표는 노원구 출마하겠다고 지금까지 공공연하게 밝혀온 상황이고요. 그럼 이제 문제는 만약에 출마가 가능하더라도 공천을 받을 수 있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보통 공천에서 당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공천심사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플러스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지금 그 일종의 출마를 예견하고 있는 그 지역이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험지입니다. 예. 여러 해 동안 탈환을 하지 못했던 지역이고요. 그 당시의 어떤 정치 구도에 따라서 저는 이준석 당대표가 만약에 적임자라고 판단이 되면 네. 뭐 그런 것들이 정상 창답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당 지도부와 대립각을 세워 나간다라고 하면 또 당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그래서 국민들이 보실 때는 이게 도대체 그럼 된다는 얘기냐 안 된다는 얘기냐 헷갈릴 수 있지만 어쨌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천적으로 출마를 배제하진 않았지만 공천 심사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감점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준석 전 대표의 그 행동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굉장히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계속 그 당과 벽을 쌓고 계속 치고받고 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면 공천은 사실상 어려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이제 지금 요번에 추가 징계에서도 윤리위원장의 발언을 보시면 징계 사유를 보시면 네.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에서 끊임없이 당의 결정을 뒤집으려고 하는 가처분 신청을 연달아 냈다라는 것이고 그게 핵심 징계 사유인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당과 당원들을 당 지도부를 향해서 근거 없는 비난, 모욕적 욕설, 모욕적 언사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죠. 예. 저는 만약에 이준석 당대표가 평당원이었으면 이게 그렇게 문제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당대표였죠. 예. 그러니까 당에 사실은 굉장한 대외적인 어떤 명예라든가 또 책임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은데 당대표의 한마디는 저는 일반 당원의 한마디보다 훨씬 더 무겁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윤리위 차원에서는 저는 그 점을 굉장히 강력하게 봤던 것으로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조금씩 여러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윤리 판단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또 가처분 신청을 하느냐라는 게 하나 있고 예. 네.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이제 본안 심판으로 넘어가는 추가 신청을 할 거냐라는 법적인 사법적인 가능성은 또 두 가지가 놓여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더 이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추가 진행 여부에 따라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과 다시 어느 지점에서는 만날 수 있는 가능성 아니면 이제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널 수도 있는 또 마지막 기회가 한 번 더 있다고 그래요?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꽉 닫힌 건 아니군요. 네, 저는 돌아가는 길이.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고 예. 또 오랜만에 정권을 정권을 되찾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총선의 승리를 앞두고 못할 일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에 출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출석 요구서에 징계 사유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이제 본인은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또 윤리위의 입장은 예. 좀 다릅니다. 그래서 불렀다. 수차례 불렀고 예. 징계 사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근데 이제 이준석 당대표는 추가 징계를 받은 이유가 그 양두구육이라고 하는 특정 어떤 언어를 통해서 추가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제 비대위 입장은 그게 아닌 거죠. 근데 저는 징계 사유보다 여기서의 더 주안점은 윤리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니 예. 이준석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뭔가 이 징계를 미룰 수 있는 핑계가 필요했고 다음 윤리위원장 하에서 이 윤리위의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임기 연장이라는 생각은 못했을까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저도 사실 당일날 아침까지 이양희 위원장의 임기 연장에 대해서 굉장히 갑작스러운 소식으로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당 지도부도 갑작스럽게 결정을 했는지 먼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저는 어쨌든 이양희 위원장은 본인 임기 내에 이 문제를 결자 해지하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또 두 분은 예전에 박근혜 비대위에서 만난 인연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양희 윤리위원장을 임명한 사람도 이준석 당대표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결자 해지하고 싶으셨을 것 같을 거란 생각이 들고 예.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법원의 처분과 연관이 돼서 시기를 좀 조정하고 싶었던 계산도 있었을 거라고 제 생각입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추가 징계 내려진 1년 내려진 가장 핵심적인 사유 이양희 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
새 비대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도 했다. 이게 핵심 사유고 또 앞서 말씀드린 거친 언사, 뭐 양두, 구육, 신금 뭐 이런 게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윤리위에서 징계를 내리기 직전에 가처분 신청 기각과 각하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네. 윤리위에서는 이렇게 징계 내리기가 훨씬 수월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런 면도 있었을 겁니다. 예, 만약에 또 인용이 됐다라고 하면 일부에서는 윤리위의 판단이 더 강경하게 나왔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굉장히 두 가지의 문제는 저는 단순히 어떤 그 징계 사유를 떠나서 당의 운명을 결정짓는 굉장히 정치적 판단이 이번에는 필요했다고 생각이 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용이 됐다고 했을 경우에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다시 6개월 뒤에 당에 복귀해서 당을 이끌 수가 있을까? 또 그 전에 그럼 당의 지도부는 어떻게 꾸려질까라고 보면 네. 저는 누가 주도권을 잡더라도 상처뿐인 승리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예. 이제 지금도 물론 정진석 비대위가 효력을 인정받아 이제 본격적인 비대위 활동을 하게 되지만 네. 저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당의 실책이라든가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 내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 또 비대위에 어떤 법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변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앞으로는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면 예. 이제 겨우 간신히 어떤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그 눈앞의 리스크만 벗어난 것이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면서 맞닥뜨릴 리스크는 앞으로도 저는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1차 이준석 대표 가처분 신청이 예상했던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이 예상 밖으로 인용이 된 이후에 이번에 반대로 됐잖아요. 근데 법원에서 신청에 이익이 없다 이렇게 전국위원회 당헌 개정안 의결의 효력에 대해서는 신청에 이익이 없다. 그다음에 또 비대위원장, 비대위원 6명 직무 정지에 대해서는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없다. 이게 당헌을 개정했으니까 이렇게 네. 바꿨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사유가 그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힘을 실어주는 의견도 있었지만 네. 또 한편에서는 국민의힘이 1차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해서 제시한 결격 사유를 상당히 보완했다. 그래서 이번에 법원이 이것을 또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면 예. 이건 굉장히 정치적 판단을 한 것에 대한 계속 자기의 어떤 자존심 싸움으로 비춰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정말 너무나 이게 관심이 많았던 사항이라 저도 이제 가처분 결정서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제가 내린 결론은 네.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정당의 내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이렇게 개입이라든가 관여를 굉장히 최소화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은 그 개입이 있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죠. 그러나 법원은 역시 그 정당의 개입에 있어서 선을 그은 것 같습니다. 예. 비상 상황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문제 제기는 하지만 네. 그 이상 더 진일보하진 않고 역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 내부의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법원이 처음에 제시한 어떤 법적 결격 사유만 해소했다면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정치적 해석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좀 뜻이 저는 여기서 보였습니다. 그러면 그 이번 윤리위 징계에 대해서는 법원도 지금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다 기각을 했고 윤리위도 징계 1년을 추가했는데 윤리위 징계에 대해서는 그럼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할 확률은 많이 줄었다고 보시나요? 신청은 할 수는 있습니다. 할 네. 수는 있는데 윤리위는 사실은 이 일련의 전의 행동보다 더 주관적인 잣대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준석 대표가 징계 6개월을 받은 것은 성상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였죠. 예, 예. 근데 그때도 얘기했었습니다. 성상납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증거인멸에 대한 교사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당 윤리 입장에서는
이런 논란에 휩쓸린 것 자체가 당의 명예를 실추했고 또 정무실장을 통해서 7억 원 투자 각서를 써준 것에 대해 굉장히 엄중하게 책임을 물은 건데요. 그 당시에도 중계가 중하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정작 정무실장은 당원권 정지 2년을 예. 처분받았습니다. 네. 저는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그 당시에도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당대표에 대한 예우를 어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추가 징계는 그 징계가 있고 나서부터 또 당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죠. 예. 근데 그런 것에서 뭐 문자 파동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당대표가 그런 혼란을 대외적으로 당을 더 무력하게 만드는데 가세한 게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이준석 전 대표 법원에 가처분 기각 결정 직후에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갈 길을 가겠다 이렇게 올렸는데 정치 활동을 계속 하겠다는 의미겠죠? 그렇죠. 뭐 예. 저는 그걸 접을 것 같다는 표현으로 읽히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네. 하겠는가. 근데 이제 네네. 다만 어제 SNS 상에서 추가 가처분 신청을 할지 안 할지는 사실 문맥상으로는 읽혀지지 않았습니다. 네네. 어떤 분은 외로운 싸움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역시 예견대로 추가 가처분 신청을 할 거다 이렇게 내다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조금 약간 회의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확실하게 말을 한 거잖아요. 이거는 뭐 비상 상황에 대한 정리가 다 끝났고 그거대로 했으니까 절차적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어떻게 될지 봐야겠네요. 예. 네. 이제 국민의힘 내용은 석 달 만에 이탈락이 됐습니다. 이준석 리스크도 어떻게든 좀 털어낸 모습인데요. 앞으로의 당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부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의 내홍을 핑계댈 이제 시간적인 상황도 아니고 이유도 없습니다. 진짜 이제 중요한 상황인데요. 이제 국감에서 얼마만큼 여당의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느냐, 예. 또 그동안 계속 비판받았던 앞으로의 국정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윤석열 정부가 되지 못한다라는 비판에 있어서 예. 결국 저는 여당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전 정권을 탓할 수 있는 시간에 예. 대한 유효도 끝나간 것 같아서 진짜 이제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저는 그게 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부터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나마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기여가 있죠, 당에. 젊은 청년층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게 했던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이준석 대표를 이렇게 정리했을 때 우리가 이 청년층을 어떻게 안고 나갈 것이냐, 예. 또 중도층 안에서도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런 개혁적인 발언에 지지를 보내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수용할 거냐.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저는 이제 다음 우리 총선에서의 당장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네. 국정감사 여야 대치는 다음 뉴스 포커스에서 더 많이 말씀을 하시도록 하고요. 그럼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전당대회가 이제 뭐 내년 초에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시기가요. 이제 전당대회에 출마는 못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유승민 의원도 지금 여론조사도 굉장히 높은 지지율 나오고 있고 유승민 의원과 연대를 해서 뭐 힘을 줄 것이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잠시 뒤로 후퇴해서 좀 조용히 있다가 다시 한번 재기를 노리느냐 아니면 또 지금처럼 계속 소송전과 여론전을 이어갈 것이냐 어느 쪽을 예상할 수 있어요? 저도 참 이준석 전 대표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네. 사람인 것 같아요. 되게 저희가 평상적으로 생각하는 수준보다 좀 다른 행동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좀 감히 예언을 하자면 네. 저는 추가 가처분 신청은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저는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미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전당대회에서 누구를 지원하느냐라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오히려 탈당이나 새로운 창당의 가능성보다는 네. 그쪽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지금 당대표 앞으로 이제 출마하겠다고 하시는 그 후보진들이 아직은 사실은 굉장히 흐릿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항상 보면 저희가 이렇게 예측했던 분보다 바로 전당대회 직전에 또 새로운 스타가 등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준석 대표 역시 김웅전 의원을 밀다가 김웅전 의원이 이제 컷오프 됐나요? 하여튼 그때 저기 당대표 최종 출마를 할 수 없을 때 이준석 대표가 이제 당대표로 나오면서
당대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전당대회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 그게 지금의 굉장히 책임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여태까지의 행동과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저는 좀 그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마지막으로 그럼 언제쯤 열릴까요? 지금 물리적으로 연내는 어려울 것 같다고 예. 보고 있고요. 네. 빨라야 내년 1월 말 아니면 2월 초 정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아 전 국회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 내용과 파장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